그래서 판례 원문 찾아보는 습관 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5번은 상속인 중에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그렇게 약정을 했어도 실제로 상속 포기는 법원에다가 그 상속 포기 심판 청구를 해야죠. 그걸 해가지고 그게 그 엄격한 절차에 따라서 그 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은 이상은, 네, 상속 포기를 안 하고 그냥 상속권 주장해도 상관이 없죠. 네, 뭐 이런 거를 권리남용이나 신인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98년도 판례였고요. 29번 권리의 주체나 객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부묘 수호와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 발생적인 종족 집단이므로, 이거 종중 2차에서 이제 종중 뜨면은 종중의 의미부터 이게 그 취지나 의미부터 써주고 내려가야 되죠. 2차 답안에 써줘야 될 부분들. 자연 발생적인 종족 집단. 그렇게 해서 특별한 어떤 그런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네. 약간의 왁구만 갖추면 그냥 다 종중으로 봐준다. 판례의 태도들을 보면 그렇죠.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번호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은 이제 그 엄마의 성으로 따라도 되죠. 모의 성과 번호로 따라도 되죠. 그래서 모의 성과 번호를 했으면 당연히 모가 속한 종중에 그 구성원이 되겠죠. 네. 2022년도 판례고 판례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2번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따른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의 출석사원 결의권의 과반수로 하는데, 이때 각 사원의 결의권 행사에 관한 의사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결의권을 서면으로 행사하는 것은 금지되나, 서면도 되고 대리인도 되고 다 된다고 했죠. 93년도 판례 보면요,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의 종중 규약에다가 뭐 정해놓은 게 없으면은 서면도 되고 대리인도 된다, 다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뭐 판례를 여러 개를 갖다 놨는데 92년도 판례도 보면은 사단법인의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권을 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민법 73조 2항에 법조문이 있고요. 들은 준용되고, 사단법인과 법인 아닌 사단, 종중이죠. 네. 이런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종중교회, 그 다음 절, 다 법인 아닌 사단이죠. 그 다음에 2024년도 6월 판례, 이건 아마 최신 판례여가지고, 네, 갖고 온 것 같아요.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총리 목적 결의함으로써 제한할 수도 있다. 정관의 정함이 없는데도 접시의 서면만으로 총회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된다. 그래서 최신 판례까지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의사 능력이란 자기 행위, 그러니까 서면으로 행사하는 것은 금지되나, 여기를 바꿔가지고 2번이 틀렸네요. 의사 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과 얘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는 지능을 받는, 이것도 2차에서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여기서 이거 쓸 일이 있으면은 이거 써줘야죠. 의사 능력 유무는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특히 어떤 법률인가 의사적인 의미를 이해하기에서는 알기 어려운 그 법률적인 의미까지 알아야 된다. 그렇죠?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 깜방에 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네, 이해할 수 있어야죠.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을 규정한 민법 35조에서 말하는 법인의 대표기관을 의미하는 거죠. 네, 직원은 사용자 책임으로 가야죠. 756조. 대표권이 없는 의사는 법인의 기관이긴 하지만 대표기관 아니에요. 그렇죠? 대표권이 없으니까요. 그들의 행위를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성립하지 않는다. 사용자 책임으로 가야 된다. 의사 능력에 대한 거 판례 그대로고, 그 다음에 4번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 그대로 갖고 왔고요. 5번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만 격려되고 대지 지분에 대한 등기가 격려되기 전에 전유 부분만에 대해 내려진 가압류의 결정의 효력은 대지 사용권의 분리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했더니 특별한 이런 사적이 없으면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그 대지권에까지 미친다. 전유 부분만 해도 그 건물의 전유 부분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그 건물이 토지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토지에도 당연히 종물 이론 그걸 갖고 와가지고 대지권에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용이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민법 100조 2항이 그 민법 총칙 처음에 공부할 때는 뭐 별 의미 없게 그냥 공부하고 넘어가지만 이게 저당권이나 이런 뭐 여기선 가압류였나요? 하여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이 종물과 주물이 단순히 물건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런 권리 관계에도 여기 나오죠. 물건 상호 관계뿐만 아니라 권리 상호 관계도 적용된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근거가 많죠. 네. 구분 건물의 전유분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만 경고하고, 네. 가압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분 내지 종된 권리인 그 대지권에까지 미친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었습니다. 보증에 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거 30번.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2차에서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의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네, 주채무가 아닌 보증인의 행위에 의하여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죠? 2012년도 판례고요. 보증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이 안 됐어도 주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부종성에 따라서 부종성 참 많이 등장하죠. 네, 여기저기서 네,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부동산 등기법에서도 중요한 개념이고요.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주채무가 소멸됨으로써 보증채무는 당연히 소멸되죠. 보증채무라는 것 자체가 주채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증한 거기 때문에 주채무가 없는 보증채무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소멸하고요. 만약에 주채무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이 그게 소멸되어 시효가 완성된 줄도 모르고 이렇게 뭐 이행하거나 승인하겠다고 하더라도 포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원래는 이행하거나 승인하겠다고 승인하거나 아니면 이행하겠다고 약속을 하면 포기 효과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되죠. 그렇게 간주되는데 주채무와 보증채무 관계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사를 표시한 경우 등과 같이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여전히 주채무의 시효 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채무 소멸 시효가 완성된 걸 알았으면은 이거 완성되면 보증채무도 소멸시효 완성되는 거잖아, 부종성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 이익 포기가 아니고 안 갚아도 된다 이거죠. 쉽게 말해서 채무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2번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되었다면이 아니죠. 네, 여기서부터 벌써 저기죠. 하도 2차에서 하도 하는 판례 중에 하나라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네, 보증채무는 10년으로 연장된 그 효과가 보증채무에까지 미치는 건 아니다. 보증채무는 원래 자기의 그 소멸시효 기간에 적용을 받는다. 부합한다. 이게 보증채무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2번이 틀렸네요. 할지라도 끝에 뒤에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그 문맥에 맞게 중간 접속사도 바꾼다는 거 계속 적용되고 있죠. 지금 10년의 소멸시효 기간 적용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 기간 따른다. 그 보증채무 자체에 소멸시효 기간이 있겠죠. 그걸 따른다는 겁니다. 주채무는 10년으로 확장됐지만 그럼 주채무가 10년으로 확장됐으니까 보통 보증채무가 더 짧겠죠. 그래서 그 보증채무의 그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보증채무는 이제 끝나는 겁니다. 주채무는 그 확장된 10년의 적용을 받으니까 이 기간이 다 도과해야 주채무는 끝나는 거고요. 3번 민법 444조 너무너무 중요한 조문이죠. 169조도 마찬가지고 주채무자의 시효의 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조문에 돼 있습니다. 근데 보증인에 대한 보증채무의 시효 중단의 효력은 주채무에 대해서 미치지 않죠. 그 반대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특별조항인 바 주채무의 시효는 발생하였을 때는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동시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기도록 한 것이죠. 예, 그리고 그것에 불과하고 중단된 이후의 시효 기간까지 당연히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하는 취지는 아니다. 또 판례 그대로 갖고 온 거고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죠. 2차 공부할 때 뭐 수도 없이 사례집에 나오고 써보게 되는 판례입니다. 모의고사에도 많이 나오고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은 다르다. 네, 별개 독립된 권리다. 이것